IR협의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시간입니다. 허미러 연구위원과 또 이 시간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알아볼 기업은 유니드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회사는 글로벌 1위의 가성 칼륨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한국 이외에 중국에도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서만 가성 칼륨 분야에서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유럽, 남미, 북미 등에도 공급하면서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33%의 점유율을 좀 차지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화학 공장의 매출 비중이 한 56%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 화학 공장 매출 비중이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서 이제 글로벌 1위의 가성칼륨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성칼륨이 뭔지 네.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매출 제품별로 매출 비중을 보시면 가성칼륨이 한 60% 정도, 그리고 탄성칼륨이 이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로 염소계가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그램 보시면 공정도를 보시면 원재료 염화칼륨이라는 거거든요. 그 원재료를 가지고 전기 분해를 하면은 가성칼륨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가성칼륨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으면 탄산칼륨이 나오고요. 근데 앞에 염화칼륨이라고 해서 염소가 있잖아요. 염화칼륨의 화학식 KCl이거든요. 칼륨들이 떼어지고 Cl만 남죠. 네. 그래서 염소 가지고 따로 부산물로 나오는 게 염소계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성칼륨은 화학이 좀 어려운 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네. 네. 농약이나 비료 또는 석유화학 제품, 그리고 반도체나 태양광 웨이퍼 식가액 등을 쓰이는 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최근에 이제 글로벌 가성칼륨 시장의 현황이나 흐름은 좀 어떤 편이에요? 이 도표에서 보시면 네. 글로벌로 보시면 가성칼륨의 수요가 200만 톤 정도, 생산 능력은 300만 톤으로 100만 톤 정도가 초과 공급 상황이거든요. 근데 특히 초과 공급 상황이 심한 게, 물론 석유화학 제품 대부분 그런데 중국 쪽이 심합니다. 네. 중국 석유 업체의 평균적인 가동률이 2022년 기준으로 54%밖에 되지 못하고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시면 한 67% 정도 됩니다. 참 특이한 건 유니드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는 가동률 97%를 22년에 달성을 했고, 국내에서도 89%를 달성하고 있는 상당히 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대한 네. 얘기건데, 이 가성칼륨 시장이 총 200만 톤, 한국 돈으로 치면 3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장이거든요. 되게 니치 마켓이죠. 네. 그 성장률은 1.4%밖에 성장하지 않다 보니 저성장이고, 수요 산업도 농업과 식품이 한 30에서 45% 차지하고, 나머지 산업들이 각 한 5%에서 6%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산업들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도 크지 않고 산업도 분산되어 있다 보니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요처를 확보하기가 또 쉽지 않다는,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아까 가성칼륨을 만들 때 나오는 부산물이 염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염선이 이게 이제 또 상당히 독극물이에요. 독성이 있어서 규제에 되게 강하다 그래서 이 염산을 처리할 수 있는 고객군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네. 유니든 국내에서 염소를 처리하는 곳에 PVC라는 게 가장 큰 수요거든요. 염소에 대한. 네. 한국에서는 하나 솔루션이 만들고 있고, 거기 바로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니드가 염소를 하나 솔루션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재미있는 거는 지금 가성칼륨은 대부분 액체로 사용되거든요. 산업단지 내에서 액체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각각의 지역별마다 미국, 유럽, 한국, 중국 각각 주요 메이저 업체를 장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출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수출을 하려면 액체는 운반비가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고체로 바꿔야 되거든요. 가루 형태로. 이런 설비들이 거의 없어서 그야말로 저성장 산업이다 보니 크게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네. 유니드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 고체 칼륨을 설비를 많이 갖춰놔서 수출도 많이 늘리고 있다. 그래서 나름 경쟁력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 가성칼륨 시장이 이렇게 저성장 시장이 최근 들어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최근에 수소, 그린 수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그린 수소를 만드는 수전의 설비의 전액으로서 가성칼륨 수요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DAC라고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설비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드는 포집용으로도 가성칼륨 수요가 발생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기대되고 있거든요. 네. 이 얘기를 좀 재밌는 얘기, 조금만 재미있을 수 있는 얘기여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수전해를 생산하는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가장 가격이 싼 게 알칼라인 수전이에요. 2023년까지 총 수전의 설비가 2기가와트 정도가 누적으로 설치됐거든요. 정말 조금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60%가 정도가 알칼라인 수전해였고, 향후에 2030년까지 이미 확정된 거, 저희는 이런 투자를 최종 의사결정이 났다라고 해서 FID라고 부르거든요. 파이널 인베스트먼트 디시전이라고 해서요. 그건 확실한 거죠. 네. 추가적으로 feasibility, 좀 현재 시험적으로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걸 feasibility라 부르는데, 이걸 다 합쳐서 2030년까지 한 173기가와트가 크게 더 늘어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만 보면 한 12기가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서 80% 정도가 현재는 알칼라이 수전의 설비로 구축될 걸 목표로 잡고 있고요. 근데 거기 이 알칼라인 수전에 이 그림이 보시다시피 가성칼륨이 전액으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건 CCUS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 DH라는 건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CCUS는 뭐냐? DH는 비슷한 건데 둘 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거거든요. 근데 CCUS는 석유화학 플랜트나 화력 발전소에다가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거고요. 네. DAC는 그냥 공기 중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아무데나.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DAC도 최근에 상용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지만 상용화 가능한 기술로서 습식 DAC라는 게 있고 건식 DAC라는 게 있습니다. 가성칼륨에 쓰이려고 하는 곳은 이 습식 DAC 용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습식 DAC에서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가 건식 DAC 대비 대규모로 설비를 해서 규모경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여기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워렌 버핏이 투자한 회사 중에서 미국 회사 중에서 옥시덴탈이라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알죠. 네. 네, 옥시덴탈이 가장 크게 신사업을 진행 중인 게 이 습식 DLC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현재 DAC에 대해서 보시면 설비 투자할 때 보조금도 주고요.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이 IRA 때 22년에 결정됐죠. 세액공제를 해주는. 근데 CCS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금액이 늘어난 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DAC에 대해서는 기존 50달러였던 걸 180달러까지 늘리는 좀 대대적인 투자를 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중에서 미국이 총 한 2035년까지 7,700만 톤 정도 해당되는 DAC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7천만 톤이 이 옥시덴탈의 자회사인 1.5가 설치하려고 하는 습식용 DAC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열리면 가성칼륨 시장에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기대감을 가질 만한 기술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 특성상 원재료의 또 가격 추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가성칼륨, 탄산칼륨의 원재료 가격 추세는 좀 어떤 편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화학회사는 이제 가격 자체가 중요한데요. 네. 일단은 염화칼륨 시장 가격이 2021년 한 4월 정도에 한 300달러가 채 안 됐거든요. 한 240달러 정도. 근데 2022년에는 한시적으로 1000달러까지 올라갔었고요. 그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는데 이 원소재인 염화칼륨의 수출을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러시아와 벨루나이였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제재를 받아서 네. 수출이 제한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었고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지니
재고를 막 마구마구 축적을 해시장했던 거죠. 그래서 가격이 급등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2년 하반기 들어서 이 러시아가 불법적 우회를 통해서 중국에 이제 수출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수했네라면서 재고 추적했던 거에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면서 시장 가격이 폭락을 했었고 하게 됐었고 지금 $300까지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업체에서는 더 중요한 건 결국에는 가격을 통한 스프레드거든요. 그렇죠. 제품 가격과 원재료 가격의 차이에 대한 부분인데 이 시장은 몇 개의 업체가 장악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 스프레드가 안정적이에요. 계속 $300 수준 내외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과거에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에도 스프레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 하반기부터 작년까지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었고 일시적으로 그래서 원재 스프레드가 크게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작년 11월, 12월 들어서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산업들의 특성과 현황을 좀 알아봤다면 이를 기반으로 한 유니드의 투자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보고 계세요? 네. 투자 네. 포인트는 크게 이제 두 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올해 실적이 정상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륨을 100% 캐나다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급등하고 쇼티지가 날 것 같으니 좀 재고를 좀 싸게 많이 구매를 했었어요. 좀 대량으로 많이 구매했었고 그러다 보니 가격이 급등하는데 재고는 되게 싸게 원재료를 구매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차이만큼이 크게 발생해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근데 이 가격이 급락하니까 반대 현상이 이제 재고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다 보니 네. 그 관련 손실이 발생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까 경쟁력이 중요한 게 염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인데 한국과 달리 중국 법인은 이제 염소를 바로 좀 다양한 산업단지 다양한 고객들한테 뿌리고 있거든요. 근데 좀 그 시장이 중국이 작년도에 대단히 공급 과잉이 심해지면서 염소 가격이 폭락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니드의 중국 법인이 어떤 거는 좀 돈을 주고 판매하는 현상이 발생했었어요. 관련 손실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4분기부터는 이것들이 스프레드도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서 좋아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4분기에 이제 국내 법인이 증설을 했었는데 작년 4분기에 그래서 올해는 그게 온기로 설비 증설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또 올해 2분기부터는 중국 법인에서 이 염소를 자체적으로 사용해서 제품까지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과거에 돈 주고 판매하던 그런 염소를 내재화시켜서 판매 가능하면서 수익성 개선되고 좀 실적도 안정화될 거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중장기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작년 4분기에 국내 법인에서 2만 톤 정도가 증설을 했었고 2025년에 9만 톤을 중국에 증설합니다. 그리고 2027년에 중국에서 또 9만 톤을 증설하고요. 증설 효과가 중장기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알칼리 수전해나 습식 DAC 쪽에서 추가적인 수요 성장이 발생을 하게 되면 유니드는 선점 효과를 통해서 이익을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또 생길 수 있다. 알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실적은 좀 어떻게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작년도 23년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거 보시면 매출액은 제가 이 레포트를 쓰기 시점하고 비슷한 수준이 나왔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작년 4분기 제가 추정보다 허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저는 연간으로 봤을 때 251억 원을 추정했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한 330억 정도까지 연간 영업이익이 나왔었고요. 네. 그만큼 4분기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올해는 2024년에는 영업이익이 1,000억 이상까지 올라가서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서두에 이제 투자 포인트로도 실적 개선 여부를 꼽아주셨는데 올해 이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면 밸류에이션은 좀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나요? 네. 이 회사가 과거의 평균 PBR이 0.7배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0.5배 수준으로서 좀 되게 낮은 편이고 이것들은 이제 실적이 정상화되면서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 피어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피어도 PBR이 현재 0.7배고요.
때 ROE는 평균적으로 8.3% 정도 나올 걸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 회사도 ROE는 8.1%가 올해 나올 거라 보고 있어요. 근데 네. PBR이 0.5배니까 향후에 실적이 나오는 거 확인되면서 과거 평균 또는 국내 피어들 수준의 0.7배까지는 회복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 없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주가가 더 가기 위해서는 향후에 이제 알칼라인 수전이나 습식 DH나에서는 가성칼륨 수요가 얼마큼 성장해서 공급 과잉 현상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 받으시는지가 결정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리스크 요인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네. 제가 계속 알칼라인 수전의 습식 DHC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이 수요가 얼마큼 늘어날지에 대해서 좀 불확실하다라는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이 설비 두 개 모두 다 대규모 양산 설비가 가동된 적이 없어요. 계획은 계획이고 정말 실현 가능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실제로도 최근에 작년 4분기에 알칼라인 수전해가 중국의 240메가와트가 대규모 설비였거든요. 세계 최초에. 근데 이게 아직 효율이 덜 나와서 좀 제대로 가동을 못하는 견이 있고, 2025년, 26년부터 이제 습식 DHC나 알칼라인 수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되는데 얘네들이 얼마큼 가동이 잘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향후에 가성 칼륨 수요가 얼마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좀 이거는 2025년 이후에 좀 지켜봐야 할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리포트에 이제는 정상화될 때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결국엔 실적이 이제 정상화될 때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실적이 정상화될 때인 유니드 저희가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허민호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윤석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기업이 우양인데 이름만 들어서는 도대체 뭘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회사인가요? 네, 먼저 우양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이제 기업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양은 1992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2019년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식품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농산물 가공업을 이제 시작으로 했고요. 2002년부터 냉동 핫도그 등 완제품 OEM 사업에 진출하였고, 2008년에는 ODM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2014년에는 청성 공장 인수로 페트 냉장 음료, 2015년에는 이제 음료 베이스 HMR 시장까지 진출을 하였습니다. 현재 동사의 주요 매출처는 CJ 제일제당, 그다음에 풀무원, 스타벅스, 이디야, 할리스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냉동식품은 뭐예요? 여기서 하고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냉동식품으로는 이제 핫도그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HMR 제품으로 간편죽이라던가 치즈볼 이런 것들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업 구조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네, 사업 현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HMR 40, 음료 베이스 16, 퓨레 6, 기타 제품 한 25%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먼저 HMR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이제 핫도그의 매출 기여도가 85% 이상으로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02년부터 냉동 핫도그를 이제 생산한 핫도그 전문 기업이고요. 2021년도 3월부터는 이제 동사의 신공장인 서천 공장에서 생산 중에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CJ 제일제당의 고메 핫도그 크리스피와 풀무원의 생가등 모짜렐라 핫도그 등을 이제 OEM과 ODM 방식으로 고객사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자체 브랜드 셰프 스토리를 통해서 자사몰에서 이 외에 이제 간편죽이라든가 치즈볼, 고로케 등의 HMR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료 베이스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카페에서 완제품 음료수 직전에 반제품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시럽, 소스, 스무디 이런 종류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주요 고객사는 스타벅스 코리아, 이디야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퓨레가 있는데요. 퓨레는 말 그대로 이제 갈아놓은 과일이랑 채소를 뜻합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딸기 퓨레, 배 퓨레, 사과 퓨레가 있고요. 주요 고객사는 혜태, HTB가 있고요. 대표적인 적용 제품으로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갈아 만든 배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제품으로는 이제 주로 과일 냉동 제품들이 있는데 제조 유통사나 프랜차이즈, 도매 대리점 등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몰랐는데 유명한 식품들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식품 OEM, ODM 쪽이다 보니까 생산 시설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대표적인 생산 시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동사는 지금 총 5개의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서천, 청량, 청송의 5개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고 수직적 통합 구조의 생산 시스템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재 공장에서 퓨레, 페이스트 등의 원료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를 활용해서 완제품 제조 공장에서 음료 베이스, 주스, HMR 등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많은 공장 중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서천 공장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서천 공장은 핫도그 전문 공장으로 2021년도 3월에 완공된 공장입니다. 현재 캐파는 1,300억 원 정도 수준이고요. 소시지를 만들 때 죄송합니다. 핫도그를 만들 때 이제 소시지는 육가공 업체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고 핫도그 전용 프리믹스는 이제 동사가 직접 개발해서 현재 제조 중에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고메 크리스피 핫도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최근 K푸드 인기에 힘입어서 이제 핫도그가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쪽 시장 동향이나 상황은 좀 어때요? 먼저 한국식 핫도그와 이제 미국식 콘도그를 이제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식 콘도그는 말 그대로 이제 옥수수 반죽만을 사용해서 만드는 반면에 한국식 콘도그는 밀가루와 이제 쌀가루를 혼합해서 식감이 더욱 쫄깃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재료에 있어서도 이제 저희가 소시지뿐만 아니라 치즈, 어묵 등도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반죽의 겉면에는 감자튀김이나 이제 고구마 큐브, 라면 등 다양한 재료를 입혀져 있기 때문에 맛이 다채로워서 이제 상당히 인기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형 마트인 이제 코스트코, H마트 등에서 이제 냉동 핫도그 판매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한국식 콘도그 프랜차이즈인 투핸즈라, 오케이버거, 이제 송스 핫도그 등도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동산이 이렇게 이제 해외에서의 한국식 콘도그의 인기에 힘입어서 전형적인 내수 기업에서 수출 기업으로 좀 변모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지금 수출 금액을 보시면 2018년도 1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2023년도 3분기까지의 누적으로만 해서도 120억 원의 이제 수출액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사가 이렇게 이제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던 부분이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핫도그의 수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주요 고객처는 지금 미국의 코스트코가 있습니다. 미국의 코스트코를 현재 풀먼을 통해서 납품 중에 있고요. 최근에 이제 코스트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소싱 품목으로도 확정이 되었고요. 2024년도 1분기 이내에 이제 미국의 추가 오더와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공급 지역의 확장 등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핫도그 인기에 힘입어서 수출 기업으로 변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냉동 핫도그 수출 외에 또 다른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될 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네, 동사는 2024년도 2분기부터 이제 냉동김밥도 좀 본격적으로 수출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제 김밥이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관 및 품질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를 이제 급속 냉동을 통해서 문제점을 좀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사는 이를 활용해서 3월부터 청량 유뜰의 공장에서 냉동김밥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냉동김밥은 이제 미국 에이전시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현지 판매처에 공급될 예정이고요. 향후에는 뭐 동남아, 유럽 등까지도 판매 지역을 좀 다변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냉동김밥이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평균 판매 단가가 핫도그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제 매출 믹스의 개선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지금 냉동김밥뿐만 아니라 동사가 이제 뭐 짜장면, 스파게티 등의 다양한 HMR 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도 함께 이제 수출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김밥, 한국식 김밥이 상당히 인기가 많다라는 거를 이제 많은 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 또 하나의 모멘텀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실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거 실적 먼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동사의 과거 실적을 보시면 사실 설립 이후에 2020년까지 상당히 좀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을 해왔습니다. 공장을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여러 가지 공장을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신제품 개발을 통하고 판매 채널 확대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왔는데요. 2020년도에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2020년 8월에 핫도그 공장, 현재 핫도그 공장이 아니라 예전 핫도그 공장으로 이제 장안 공장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큰 화재가 났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지은 공장이 이제 서천 공장인데 2021년도에 완공이 됐긴 했지만 가동률이 좀 낮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좀 실적에 영향을 미쳤고요. 심지어 2022년도에는 이제 모든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한 반면에 동사 이제 핫도그 판매가가 이제 올라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동사의 실적은 2021년도, 2022년도 모두 좀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2023년도 들어서는 계속 이제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천 공장의 이제 가동률도 상승을 하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2023년도는 매출액 1,900억 원, 영업이익 23억 원 정도의 이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구간에 돌입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HMR을 기반으로 내수시장 쪽에서는 좀 안정적인 실적이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이제 해외 수출이라는 모멘텀까지 더해지고 있는 단계이잖아요. 올해 실적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2024년도 먼저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영업 네. 실적은 매출액 2,200억 원, 영업이익 99억 원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K푸드의 인기로 인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핫도그의 판매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정체되어 왔던 이제 피해 상승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상승과 함께 이 외에도 이제 자동화 설비 설치와 원재료 가격의 안정화 등으로 수익 구조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향후에 냉동김밥 판매 본격화 등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숫자를 상회하는 실적도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은 합리적인 편인가요? 어때요? 네. 좀 합리적인 편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 이유가 과거 이제 역사적 밸류에이션 비교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BR 밴드를 보시면 2020년대 이후에 1.0배에서 이제 3.0배 사이에서 이제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사실상 동사 주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실적에 따라서 좀 많이 움직였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까지는 이제 호실적을 기록하였고, 그로 인해서 PBR이 3배 정도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이후 2022년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실적이 하락하게 되었고요. PBR 또한 이제 1배 수준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4년도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에 다다르고 있고, 현재 멀티플 수준이 1.8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 주가는 합리적인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양의 리스크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네, 우양의 리스크 요인은 이제 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2019년 부채 비율이 200% 정도였는데 2023년도 3분기 말 기준으로 310%가 넘어섰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서천 공장의 정상화가 상당히 늦어졌고요. 원재료 가격이 이제 그동안 많이 상승을 하면서 매출 채권이 많이 늘어나는 등 이제 운전자본까지 확대가 되면서 차입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2024년도부터는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차입금 상환 능력의 향상이 전망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제적 캐파 증설이 현재 완료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규모 캐펙스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향후에 이제 동사 재무 안정성은 개선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핫도그로 대표되는 기업 우양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최윤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